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사면 패키징이고요. 사면 패키징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패키징 결국에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패키징 산업이란 거는 주로 식음료 산업의 성장과 같이 발전하는 산업 분야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같이 전방 산업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매출액을 기대하기보다는 원재료 제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원재료라는 거는 석유화학 제품이고 이 석유화학 제품은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해 가지고 두바유가 배럴당 88.82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고유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6일 기준으로 해서는 두바유가 90.26달러, 허브 텍사스 원유가 90.02달러, 브렌트가 85.36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지속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유가 상승 트리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돼서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이나 석유가스 6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에 봉쇄가 되게 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된다면 유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한 유가를 기록하고 있고 결국 이 유가로 인해 가지고 정유업계와 석화업계 1분기 실적 전망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와 정제 마진이 동반 강세로 인해서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석화업계 같은 경우는 시장 침체 장기화에 더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 달 평균 77.6달러에서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상승을 인해 가지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익도 크게 회복하고 레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정제 마진이 향상이 되면서 정유업계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석화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을 해 가지고 원유에서 추출하는 석유화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프타 가격 상승을 인해 가지고 석유화과 석화 기업들 실적을 가로지르는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당분간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달러를 밑돌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수익성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 국내 석화 기업들이 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은 사안 패키징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서 영업이익적으로 이제 타격을 조금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면 패키징과 관련돼 있는 석유화학 제품인 PET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제품 가격이 이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 8일 보다는 10달러 정도 올랐고 이제 1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도 10달러 정도 오르긴 했지만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속적으로 카카오키가 수익성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덜한 게 뭐냐면은 국내 석가업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도 이 PET는 여전히 공급 과잉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제품 국내 기업만 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은 국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ET에 대한 가격은 아직까지도 이제 뚜렷한 상승도 없고 이제 계속 이제 안정한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ET에 대한 가격이 큰 틀로 큰 게 상승하지 않게 된다면은 사안 패키징에 대한 영업적 이익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흐름 변화를 보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면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 패키징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면 패키징에 대한 주가를 봤었을 때는 이제 2022년
2020년도부터 2021년도 8월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 줬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3패키징에 이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대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배달과 이제 일회용기 사용 증가로 인한 PP나 뭐 PET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로부터는 이 PET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석화업계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었던 거는 사면 패키징만 상승했던 게 아니라 대부분 석화 기업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 패키징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전방선 업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전방 산업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게 된다면 이제 PET에 대한 쓰임새가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패키징에 대한 주가가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패키징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기조들로 꾸준하게 이뤄가게 된다면 2024년도에도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2023년도와 2022년도보다 더 나은 밸류적인 측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현재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오면서 여기를 쉽게 돌파하진 못할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추가적인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눌리는 과정에서 이 라인을 이탈하고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면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